Take it all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지난 축구 토토 승패 41회차가 2월이 되면서 이번 42회차의 경우는 약 4억 3천만 원의 2월 금액이 있는 회차가 됐습니다. 하지만 J리그와 K리그, K리그2 경기들로 이루어진 이상 정말 1등하기 어렵다라는 사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1회차의 경우도 저는 너무도 당황스러웠던 결과가 5번 경기였던 충남 아산 대 천안시티의 경기였는데 이번 시즌 원정에서 7경기를 치르고 7전 전패를 기록하고 있었던 천안 시티즌이었고 득점 기록 역시 K리그2에서 가장 낮은 득점 기록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천안 시티가 승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경기였는데 충남 아산이 슈팅은 2배 가까이 했음에도 득점을 하지 못했고 후반전 로즈타임에 천안의 이상준 선수에게 뒷공간을 내주면서 손준호 선수와 한교원 선수가 있는 충남 아산이 홈에서 천안에게 패배를 하면서 투표율 7%가 결과로 나오는 이변이 연출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42회차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경기가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이변 경기 한두 경기는 꼭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K리그를 좋아하는 팬으로서 경기들을 실제로 많이 챙겨보는 편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어떤 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 모욕적이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 말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만큼 K리그에 애정이 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최대한 재미있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진지하게 배팅맨 이 새끼가 감히 내가 응원하는 팀을 욕해?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보고 계신 최종픽 영상에서 빨간색으로 쓰여 있는 경기들의 경우는 멤버십분들 전용 영상으로 업로드 되기 때문에 한 달에 4,990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골 때리는 TV 멤버십 가입하시면 1번 경기부터 14번 경기까지 영상 중간에 광고 없이 쭉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골 때리는 TV 멤버십 가입하셔서 편하게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으면 1번 경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 강원FC 대 대구FC. 자, 홈팀 강원의 경우는 지난 서울과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연패에서 탈출을 했고 반등의 기회를 마련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번 시즌 득점이 계속 안 터져주고 있던 이상원 선수가 서울과의 경기에서 득점을 터뜨려주면서 부활의 신호탄을 쐈다라고 보이고 확실히 득점 장면을 보면 니어 포스트로 때릴 거라는 생각은 못했는데 확실히 감각이 살아났다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모재현 선수와 김건희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강원은 선택지가 많아졌고 김대원 선수와 서민우 선수도 김천 상무에서 전역을 하면서 강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전력 보강은 확실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날이 바로 25시즌 강릉 첫 홈경기라는 점과 이날 양민혁 선수의 사인회도 있고 김진태 구단주와 김홍규 강릉시장,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 등 많은 강원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확실히 강원이 동기부여가 큰 경기다라고 볼 수가 있죠. 원정팀 대구의 경우는 김병수 감독 체제에서 수비 안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라인을 내리고 공간을 좁혀서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상대방 공격을 막고 있다가 한 방에 역습에 기대를 해야 하는 전술인데 공격에서 마무리를 해줄 선수들의 능력치가 딸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사실상 이번에 영입한 카를로스 자토바 선수나 정현철 같은 선수도 미드필더이긴 하지만 수비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자원들이기 때문에 당장 공격에 힘을 실어줄 선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또 안세징야 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 전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공격 자원들의 마무리 슈팅 능력치가 떨어져서 제가 볼 때는 대구는 버티고 있다가 후반전에 에드가 교체 투입해서 대갈박 한 방밖에 노릴 게 없는 공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강릉 첫 홈경기를 강원이 놓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가뜩이나 원정에서 K리그 최다 실점을 기록 중인 대구라는 점과 양팀 모두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두 팀 모두 전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었다라는 점에서 패턴적으로 승패가 갈린다면 당연히 홈팀 강원의 승리를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저는 강원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 포항 대 제주.
자, 홈팀 포항의 경우는 지난 대구와의 경기에서 전반 내내 단 한 개의 슈팅도 허용하지 않는 단단한 수비력을 보여줬는데 확실히 공격적인 측면에선 삐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격 문제가 굉장히 커 보였고 그 전 경기였던 김천과의 경기에서도 볼 점유율에서는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갔지만 상대 진영에서의 위협적인 플레이를 보이지 못하면서 단 한 개의 유효 슈팅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었죠. 다만 포항으로서는 이번 라운드부터 김천에서 전역한 박승욱 선수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지션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김천에서 중앙 수비로 활약한 박승욱 선수는 포항에서 중앙 수비를 본다라기보다는 전민광 선수와 한현서 선수가 지키는 중앙 수비 라인이 단단하기 때문에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최근 상대 후방에서부터 전방으로 한 방에 넘어오는 공격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포항인 만큼 이 선을 한층 더 두껍게 한다라는 건 좋아 보이죠.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포항은 공격에서의 마무리가 좋지 못한 팀이기 때문에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홈에서 제주에 실점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김학범 감독의 제주 역시 상대팀에 따라 노련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팀이고 이미 지난 맞대결에서 제주가 2대 0으로 승리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포항이 홈이라고 해도 승리하기는 쉽지 않은 경기다라고 판단이 들지만 이날 6월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해서 포항을 연고로 둔 해병대 제1사단과 함께하는 해병대의 날을 진행한다라는 점에서 빨간색 해병대 군인들의 열정적인 응원을 받아서 포항이 승리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저는 포항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 전북 현대 대 FC 서울. 자, 전북의 경우는 최근 승리 DNA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이죠. 포엣 감독 체제에서 각 선수들마다 잘할 수 있는 걸 경기에서 펼칠 수 있도록 적재적소의 선수들을 잘 활용하고 있고 특히나 전진우 선수가 이번 시즌 포텐이 터졌죠. 여기저기 유럽 구단들이 노리고 있다라는 소리도 계속 들릴 만큼 이번 시즌 굉장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이번 경기에는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게 굉장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번에 가나 국가대표로 측면 공격수인 추마시 선수를 영입을 했다는데 바로 출전할 수 있는 몸 상태라고는 하는데 뭐 오피셜이 나자마자 다음날 출전을 시킬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전북 현대는 굉장히 상승세를 탔고 전진우 선수 말고도 강상윤 선수가 중원에서 엄청난 체력과 패스 정확도를 바탕으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전북이 근데 의외로 롱패스가 K리그에서 3위 수준으로 생각보다 많은 롱패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전방에 콤파뇨 선수나 티아고 선수를 티아고 선수같이 피지컬 좋은 선수들을 박아놓고 포스트 플레이를 많이 해주고 있고 실제로 상대 팀들에 잘 통하고 있는 전술이죠. 반대로 서울 같은 경우는 모든 지표면에서 굉장히 K리그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패스 횟수라든가 슈팅 숫자라든가 굉장히 높은데 막상 경기를 보면 졸라 답답한 상황이 많죠. 왜냐? 골이 더럽게 안 터집니다. 링가드 선수는 처음에 올 때 굉장히 이슈를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솔직히 경기 뛰는 거 보면 K리그 패치가 완벽하게 적용이 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 둑수 선수는 뭐 왜 데려왔는지 모르겠고 정승원 선수는 골대만 보이면 슈팅을 때려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페널티 박스 바깥쪽 슈팅 횟수가 1위가 된 서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는 이번 경기에 중원의 황도윤 선수가 부상으로 빠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중원에서 넓은 활동량과 공수 연결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도 좀 걱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필리말라 선수가 서울에 새롭게 영입이 됐는데 일단은 뭐 강원과의 경기에서는 슈팅도 한번 못하고 뭐 달리기만 좀 빠르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드리블도 좀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아직까지 모습으로는 기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실상 전북의 경우가 15경기 무패를 기록하는 동안 전진우 선수가 안 뛴 적이 없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경고 누적으로 아예 빠져버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경기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FC 서울 역시 클리말라 선수가 데뷔전에서는 보여준 게 없지만 포텐이 터질 수 있는 능력치는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는 전북 현대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 안산그리 대 부천FC. 자, 안산의 경우는 K리그2에서 천안 다음으로 득점이 낮은 팀이고 유효 슈팅 숫자로만 따지면 K리그2에서 14위 꼴찌를 기록 중이죠. 또한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에서 슈팅을 때린 숫자가 K리그2에서는 꼴찌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그만큼 안산그리너스가 상대팀 박스 안쪽까지 제대로 침투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상대팀 부천의 경우는 슈팅 숫자는 K리그2에서 2위를 기록 중이고 유효 슈팅 숫자도 역시 2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 페널티 박스 안쪽과 바깥쪽을 가리지 않고 2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왜 K리그2에서 인천과 수원 삼성을 제외하고 득점 3위를 기록 중인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지난 안산 그리너스와의 맞대결에서 3대1로 승리할 당시에 득점을 기록했던 부천의 박창준 선수가 바로 전 서울 이랜드와의 경기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만점 활약을 보여줬고, 베테랑 센터백 자원인 백동규 선수 영입까지 마쳤기 때문에 지난 맞대결 경기 결과와 다를 바 없이 부천이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패턴적으로도 안산은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었다라는 점과 부천은 원정에서 정배당을 받았을 때 2승 1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안산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 성남 대 충남 아산. 자,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개노잼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충남 아산의 경우가 지난주에 제대로 뒤통수를 쳤는데 슈팅은 많은데 득점을 더럽게 못하죠. 물론 뭐 재수없게 유독 안 들어가는 날이 있긴 한데 뭐 이날은 뭐 엄청 아쉽게 안 들어간 게 아니라 슈팅 자체가 똥볼들이었기 때문에 충남 아산의 손준호, 한교원 같은 이름빨 있는 선수들만 믿고 가기에는 지난 경기에서 너무나도 큰 실망감을 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난 맞대결 당시에도 충남 아산이 홈에서 성남과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었지만 이날 성남이 전반에는 앞서 나갔었지만 박수빈 선수가 후반전에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후반 막판 충남 아산의 극장 동점골로 무승부를 했던 경기였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성남이 홈에서 충남 아산의 패배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남도 지금 홈에서 4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더럽게 재미없는 경기가 될 것이다 예상을 하면서 성남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고, 절대 이 경기는 투픽으로 가시지 말고 단통으로만 선택을 하시던지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쓰셔야 된다. 왜냐하면 무슨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이기 때문에 괜히 투픽으로 가서 틀리면 구매 금액만 늘려놓고 틀리는 꼴이기 때문에 단통 아니면 지우개 찬스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성남의 단통 무승부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9번 경기 간바 오사카 대 FC 도쿄. 자, 이 경기의 경우는 양 팀의 최근 맞대결 전적도 굉장히 팽팽한 상태고 최근 컵 경기를 치르기 전까지 두 팀 모두 개판의 리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팀끼리의 대결이기 때문에 뭔가 분석을 해서 승무패 예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경기입니다. 다만 FC 도쿄가 지난 맞대결에서 홈에서 3대 0으로 간바 오사카를 상대로 대승을 기록했었고 이번 경기에 간바 오사카는 주전 공격 자원인 이삼재 발리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인데도 FC 도쿄가 강등권 근처에 있는 팀이라서 그런지 투표율이 간바 오사카 승무의 82%나 몰려있는 경기라서 이변의 구린 냄새가 난다 판단이 들어서 저는 간바 오사카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 김천 상무 대 FC 안양. 자, 홈팀 김천 상무는 출전을 기다리던 구기 선수들이 출전을 하면서 안정감을 좀 주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골키퍼 이주연 선수는 데뷔전을 포함해서 2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 중이고 백포에는 박찬용 선수를 중심으로 김광산, 오인표, 최예훈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여기에 새롭게 합류한 고재현, 박철호 선수도 지난 대전전에 양쪽 풀백으로 교체 투입이 돼서 데뷔전을 치렀기 때문에 라인업 구성에 확실한 옵션이 더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천 상무는 안정감을 찾은 수비로 안양의 외국인 용병들의 공격을 막고 박상혁, 이동경 같은 선수들을 앞세워서 득점을 노리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안양의 경우는 확실히 외국인 공격수의 역할이 크게 차지하고 있는 팀이고 바로 전 수원FC와의 경기에서도 1대 0으로 지고 있었지만 모따 선수가 헤딩골 2방으로 역전 승리를 하면서 기세가 확실히 올랐습니다. 다만 저는 이 경기는 김천 상무가 2경기 연속 무실점으로 수비에 안정감을 찾았다라고 보이고 유효 슈팅이 K리그에서 1위인 팀이 바로 김천 상무이기 때문에 김천 상무의 손을 들어주고 싶고 안양의 경우는 주전 미들 자원인 김정현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천 상무의 빠른 공격을 중원에서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자원이 빠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김천 상무는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 안양은 원정에서 역배당을 받았을 때 4승 5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다라는 점에서 저는 승패로 갈린다라면 홈팀 김천 상무의 승리가 맞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김천 상무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 광주 대 대전. 자, 홈팀 광주의 경우는 확실히 스쿼드만 보면 딸리는 느낌이 항상 드는데 이정효 감독의 전술 효과가 가장 돋보이는 팀이고, 지난 제주 원정 경기에서는 이강현 선수가 퇴장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0대1 점수를 지켜내면서 승리를 기록했었죠. 또한 광주는 신해, 정지훈, 문민서 같은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서 최근 위기 상황을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아사니 선수 연대기여금 문제로 발생한 부정등록 선수 문제부터 재정 건정성 위반을 통해 이에 대한 징계까지 이어지면서 광주 프런트의 심각한 무능력이 선수단의 경기력에 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대로 대전의 경우도 지난 김천성모와의 경기에서 이순민 선수의 퇴장으로 수적 열세가 있었지만 이창근 골키퍼의 좋은 선방과 정재희 선수와 에르난데스 선수의 효과적인 역습으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고, 김봉수, 서진수, 에르난데스, 김진야, 이명재 같은 선수들을 새롭게 영입을 하면서 폭풍 역입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수 퀄리티적인 측면에서는 대전이 더 우세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광주는 주전 미들 자원인 이강현 선수가 퇴장 징계로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과 홈에서 4경기 동안 승리가 없을 정도로 홈에서 최근 경기 결과가 좋지 않았다라는 점, 대전의 경우는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으로 승패가 갈린다라면 폭풍 영입을 마친 대전의 승리가 맞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광주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42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하셔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Take it all.